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던 어제 서울 교통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폐쇄된 공공기관 주차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회 주차장은 달랐다고 합니다. 일부 서울시 의원들이 몰랐다는 이유로 평소와 다름없는 차량 운행을 해서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다음 저감 조치 때는 모든 시선이 시의회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간담회에서 비리원장 개원 제한과 회계 투명화 등 대대적인 개혁의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22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구청의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중구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어르신 공로수당이 보건복지와 협의, 지역화폐 가맹점 모집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한 달째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술했던 관련법 개정은 물론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주문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립하기 위한 간담회가 서울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담회에 대한 관심은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책임은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교육당국에도 일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실제 감사를 안 했던 게 아니었고 일단 본청에 유치원 감사 일단 전담팀이 만들고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감사를 확실한 감사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용진 국회 교육위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박용진 3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선 징계를 받은 원장이 일정 기간 개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또한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가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을 변경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감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으로 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더 확실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또 국가적인 회계 시스템이 적용이 되게 된다면 사실 사이버 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간담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그간 곪고 골문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202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5곳을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실패했던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특목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2020년까지 1학년 자유학년제로 전면 시행하고 객관식 시험 대신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를 하는 학생평가 선도학교를 2022년까지 94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김모 전 과장의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 추진비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가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희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양우 중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매년 156억 원가량의 구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인당 월 10만 원의 공로수당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중구 노인 인구의 약 60%인 12,700여 명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어르신 공로수당 10만 원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노인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중구가 먼저 시행하고 다른 자치구, 시군구에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책에 따른 예산은 연간 156억 원 규모로 지역 행사 30여 개와 토목공사 등에 드는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형마트나 대기업 계열 상점 등을 제외한 지역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에 수당이 입금되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정책이 시행되면 중구에서는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중구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 다른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나 그 속도를 좀 조정하기 위한 그 부정적 반응이지 기초연금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뭐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협의해 나간다라면 중구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남은 2달 동안 관련 조례와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구가 내년부터 매달 10만 원씩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고 합니다. 목표대로 시행될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기훈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우선 지난 6일 발표에서 서구청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그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그제 열린 기자발표회에서 서구청장은 이 복지부와는 구두 협의 중에 있다고 했고 네. 아직 정식 서면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부의 구두로는 그럼 어느 정도 내용이 오간 건지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구두로 협의, 이것도 협의라고 얘기하면은 협의라고 할 수 있겠죠. 뭐냐면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전화는 몇 번 왔었어요. 협의 요청서가 와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를 봐야지만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 구두상으로 물어본 걸 가지고선 저희가 말가불가요. 그거 안 돼요. 이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정리를 해보면 아직 협의라는 거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협의라는 게 이 정책 시행에 있어서 강제성을 갖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서 네. 지금 이 공로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지자체에서 신설하려면 반드시 이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 사항을 반영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협의 절차가 최소 60일이 걸리고 이 쟁점이 많아서 재협의 절차가 계속 되풀이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엊그제 서구청장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죠. 현재로서는 이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역 내에서 의회와의 협의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중구 의회와의 협의는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 수당도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정례회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즉 그때까지는 이 156억 원의 예산이 온전히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또 이 공로수당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중구에서 지역화폐는 최초 도입입니다. 즉
지역화폐 가맹점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 예산 156억 원 가량을 어떻게 매년 마련하느냐 이 점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올해는 불필요한 행사를 줄여서 9억 원, 또 토목 사업을 줄이고 또 취소해서 확보한 122억 원 등 이러한 재원으로 이제 예산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예.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어떤 공사와 사업을 축소해서 이 공로수당 예산에 반영할 건지 또 이 구민 생활이라는 게 어르신 복지뿐만이 아니라 주민 생활에 대한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너무 복지 정책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쟁점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0년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급 액수도 늘린다는데 대대적인 기자발표회를 이렇게 갖기 전에 과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면밀한 정책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네.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섣부른 정책 발표가 될지 아니면 이 중구만의 한 발 앞선 복지 정책이 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겠군요. 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송파구 지역 곳곳에 있는 일자리 관련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신설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분야별로 분산된 일자리 사업을 진단해 정책 개발에도 나섭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최근 송파구로 이사 온 김소연 씨가 송파구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과 꼭 맞는 취업 컨설팅도 함께 받았습니다. 제 나이에 맞게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요양보호사 그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또 송파구의 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송파구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송파 여성교실과 시니어 클럽 등 지역 내 24곳의 일자리 관련 시설과 협력 체계가 구축돼 분야별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구인 구직 등록을 넘어 취업 상담도 제공되고 지역의 일자리 지표와 일일 구인 구직 현황 등 계층별 맞춤형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에서 이제 좀 충족되지 않거나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제 저희가 지금은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일자리 기관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또 연계해 줄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거나 이제 이런.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 개발과 신규 사업 발굴까지 수행합니다. 각 사업의 지금 운영 사업을 진단하고 또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라는 컨트롤타워를 세운 송파구. 구는 앞으로 4년간의 일자리 사업 비전을 담은 로드맵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화재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압일 겁니다. 이 때문에 소화기와 같은 기본 장비를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북구가 취약계층 가정에 소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인도.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자 학생들이 인근 상가에서 가져온 소화기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같은 달 30일 성북구 삼선동의 한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그걸 알고 소화기도 이제 쬐끔한 거거든요. 이렇게 휴대용 같은 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껐더라고요. 그게 방치됐다고 하면 큰 불이 되겠죠. 불은 처음부터 크게 일어나는 건 불은 전혀 없으니까. 이처럼 화재 발생에 있어 초기 진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마다 소화기나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난 2일 성북구의회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비롯해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로 한 것. 성북구의 경우 취약계층이 4만 2천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12% 수준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성북구는 취약계층 가정에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모든 주택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강제 규정이 없어 보급률은 30%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야외 활동조차 꺼리게 됩니다. 실내에서 운동하려고 해도 비용적 부담이나 장소의 제약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서대문구에는 실내에서 무료로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낮 시간부터 운동기구에 앉아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 하루 30분 정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매일같이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운동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에 운동량이 입력되고 그날 먹은 식단도 촬영해서 입력하면 영양사가 식단도 분석해줍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과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서대문구 마을 건강방입니다.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활발성도 생기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친절하게 해요. 운동도 이렇게 몇 번 하라고 이렇게 뭐 10,000번이면 10,000번. 근데 이제 저희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한 5,000번으로 해놨더니 요새는 자꾸 올려가지고서 6,000번, 7,000번으로 만들어놨어요. 마을 건강방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마을 건강방의 회원수는 100여 명.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마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지역 내 보건소와 복지관과 달리 강좌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제공한다는 게 인기 요인입니다. 건강방은 어르신들이 항상 지나다니는 그 마을 안에 골목길에 있어서 뭐 장을 보시러 나가시다가도 들리셔서 운동을 하시고 또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오실 수 있는 공간, 열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용률과 운동량 등에 따라 2만 원가량의 건강실천수당도 지급돼 지역 내 6곳의 가게에서 지역 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 건강방이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효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성동구 금호 스포츠센터 주차장은 센터 개관 후 1년 가까이 무료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센터 측이 이달부터 주차비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직원과 스포츠센터 이용자 간 주차비 문제로 언쟁이 오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여기 입장을 내가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의문을 가진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금호 스포츠센터에서 이달부터 주차비를 징수하자 생긴 갈등입니다. 센터 측은 이달 1일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1개 광자 수강 시 2시간 1,000원, 2개 광자 수강 시 4시간 1,000원의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월 정기권은 15,000원입니다. 그러자 이용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관 후 1년 가까이 주차비를 받지 않다가 갑자기 주차비를 지불해야 하는 데 대한 불만입니다. 많아요 지금 불만이. 이것도 뭐 처음에 2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계속 민원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을 넣으니까 회원 한해서만 15,000원을 해주겠다고. 이용자들은 결제 시스템도 불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차장 진출입로에 신용카드 결제라고 써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 결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차비는 일일이 센터 내 안내 데스크에 가서 결제해야 합니다. 이거를 왜 또 차징 받으러 와야 돼? 여기 왔다가 또 언제 시스템으로 너무 불편하다 진짜. 성동구는 마장체육센터와 성동구민체육센터 등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센터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더구나 금호 스포츠센터의 경우 주차비가 무료인 탓에 비이용자들의 무단 주차가 난무했다며 주차비 징수는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들은 주차를 못하고 불법 수정차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한 분이 상주를 하셔가지고 그거 하셔야 되는데 따로 인건비를 낼 만큼 그걸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실제 비이용자의 경우 주차 요금을 차등 적용받아 시간당 3,000원을 내야 하고 이에 부담을 느껴 돌아가는 차량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역시 예전보다 한산하다는 게 이용자들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차비 징수가 문제되는 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양해가 없었다는 것,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커진 가운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가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대사증후군 이동검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사증후군 이동검진 서비스는 마포구에 위치한 3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마포구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혈압과 공복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검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별 기초 설문조사를 통해 운동과 영양, 만성질환에 관한 상담도 함께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군을 분류해 6개월과 12개월 주기로 다시 검진받을 수 있도록 재검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편 이동검진 신청은 마포 건강관리센터로 하면 됩니다. 강동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사랑 나눔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일 강동구 일자산에서 열리는 걷기 대회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비반려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일자산에 조성된 2km 길이의 코스를 함께 걷게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과 진료, 행동 교정 등의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강동 리본센터에 문의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참가 접수를 하면 됩니다. 중구가 지역 내 모든 구립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겨울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 내 구립 경로당과 어르신 데이케어 센터에 공기청정기 40대가 설치됐고 공기청정기 렌탈과 관리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구비로 지원됩니다.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고단한 청춘들을 예술로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잠실 한강공원에서 낮 1시부터 열리는 굿데이 페스티벌인데 이 디제잉과 밴드 공연 등이 선보입니다. 일상에 지친 청년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